오늘 17차시 교과서 66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물리학 원 내용이 복습되었던 부분이라고 치면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 2에서 확장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운동 중에서 이제 물리학 2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정량적으로 다루는 게 포물선 운동하고 단진자 운동 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단진자 운동의 경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주기까지 구하는 것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어째 보면 이제 다음 시간 하는 내용이 좀 더 어려워요. 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 없습니다. 오늘은 2차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물선 운동인데 지금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0,0으로 잡을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공간 좌표입니다. x축, y축. 그래서 요게 결국에 이 물체의 실제 움직이는 경로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게 결과는 알고 있죠, 여러분. 2차 방정식 y= -x 제곱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함수를 보고 싶으면 물건을 집어 던지면 됩니다. 전부 다 2차 함수예요. 자, 요 순간에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요 순간의 위치를 우리가 y 방향만 사실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다는 수평 방향은 왜? 아, 좀 비켜달라고? 알았어. 아, 왜? 꺼지라고 하는 게 어디야? 비켜달라고 이제 정중하게. A 켜, B 켜. 비웃네. 비웃는 거라도 안 웃는 거보다는 비웃는 게 나아. 자,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도록 할게요. 쓸 수 있는 이유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도 공기저항 무시하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죠. 아예 작용 자체도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임의의 순간에서의 높이 y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던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죠. 던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던진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곧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2분의 1 mv0의 제곱이죠. 그러면 높이 y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두고요. 이게 E0랑 실제로 같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요. 이때 그 y만큼 위로 높이 올라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mg y만큼 있을 거고 이때의 속력을 v라고 두겠습니다.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얘가 y만큼 올라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mg y고요. 그다음에 속력이 v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2분의 1 mv 제곱은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속도를 분해해 보면요. 이거는 x축 방향의 속력의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력의 제곱이 요게 요 녀석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 mv 제곱을 2분의 1 mv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의 vy의 제곱 이렇게로 나눠서 적어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변형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mgy는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의 m에 이제 v제곱을 분해해서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나눠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ma = f 해가지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걸 다 분석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 vx하고 vy를 한번 분리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리해서 구해보면 vx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x축 방향의 속력은 처음 x축 방향 속력 vox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했을 당시에 x축 방향 속력인 요 vox 있죠.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y축 방향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y축 방향 속력은 지금 그 y축 방향의 변이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y축 방향의 처음 속력을 알고 있고, y축 방향의 나중 속력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쓸 건데요. EAS여야 되는데 A는 지금 중력 가속도죠. 근데 좌표축을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얘가 위쪽으로 y만큼 갔죠. 플러스 방향으로 y만큼 가기 때문에 EAS는 이렇게 됩니다. EAS는 요거는 나중 속력 y축 방향의 나중 속력 vy 제곱 빼기 y축 방향의 처음 속력 vo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그 vy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vy 제곱은 voy의 제곱 빼기 2gy가 됩니다. 이제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vy 제곱 대신에. 그러면 이제 뭔가가 보입니까? mgy하고 마이너스 mgy가 날아가죠. 그래서 mgy는 날아가고 뭐만 남느냐면 2분의 1에 그리고 이 녀석은 또 여기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다 놓고 정리를 하면 2분의 1의 m에 vox의 제곱 더하기 voy의 제곱 요 항만 남게 됩니다. 근데 요게 곧 보면은 그 처음에 출발할 때 x축 방향 속력의 제곱 더하기 처음에 출발할 때 y축 방향 속력의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결국에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 1의 m의 처음 속력 v0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 얘가 이제로죠. 따라서 임의의 높이 y에 올랐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최초에 발사될 때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높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x 이게 얘가 지나갈수록 결국에 요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높이가 되잖아요, 전부 다. 높이가 되니까 이제 요게 그 높이에 비례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그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그래프도 보면 이제 요거하고 거울 대칭 형태로 이렇게 되어서 요 두 개의 합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차 함수가 되겠고 얘도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온
보존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 더 분석을 해보면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이제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막 x축, y축 분해해가지고 막 각각의 운동 방정식 세워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을 겁니다. 보통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치가 낮은 지점을 0으로 잡으면 보통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얘가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mg 라지 h만큼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0 제곱만큼 있습니다. 바닥에 도달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없고 운동 에너지만 이때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V는 루트 V0의 제곱 더하기 2gh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겠습니까? 한 줄인데. 아니 이게 과정 답. 아니, 이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시켰어? 골치 아프네. 아직 문제를 안 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네요. 이제 반은 냈어요. 일단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네. 일단 반은 했어. 일단 파일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내기만 하면 돼. 근데 내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어느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쉽게 내야 되겠네. 그렇죠? 어째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어차피 뭐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내 점수 아니니까 뭐. 열받으면 진짜 어렵게 내보야지. 어차피 선택한 거 이제 물을 수도 없잖아. 농담입니다. 쉽게 낼게요. 또 내년에 고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객 유치 안 해도 사실 뭐 그게 나쁘진 않는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 단진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단진자는 줄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물체를 단진자라고 합니다. 줄에 매단 진자. 농담이고요. 단진자는 뭐냐면 단순 조화 진동을 줄여가지고 단진자라고 합니다. 단순 조화 운동이 결국에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 비례하는 이런 이제 함수가 나오는 운동이에요. 그게 조화 함수 맞습니까? 모릅니까? 하모닉 오실레이션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화롭다 이게 하모닉. 뭔가 이제 조화롭잖아요. 아까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은 뭔가 대칭적이고 아름답고 조화롭잖아.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단진자 운동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예요. 실이 잡아당기죠. 그리고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두 힘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 장력은 일을 안 합니다. 나쁜 놈이죠. 장력은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단진자의 운동 방향과 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은 매 순간 수직입니다. 따라서 이 장력은 일을 안 합니다. 일을 못 하는 거죠. 이 둘이 수직이어서 그래요. 빠큐를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고요. 중력은 일을 합니다. 불쌍한 녀석이죠.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함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울려나? 5점에서 속도를 구하는 방법. 이것도 식 하나 세우고 그래 이게 어려워. 골치 아프네. 자, 얘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 5점은 얘가 이제 중심을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속력이 제일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속력이 증가하고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속력이 가장 빠른데
요 순간에는 이제 가만히 놓는 거죠. 가만히 놓으니까 이제 그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과 보면 이게 어렵지 않을 걸.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이 가장 낮은 지점이잖아. 그러면 5점을 지날 때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그 탁 놓는 순간에는 정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없죠.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속력이 얼마예요? 루트 2GH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 이건 할만해? 좀 이것도 좀 어려워. 이거보다 더 쉬운 걸 어떻게 내지? 골치 아픈데요. 그래서 단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이게 딱 그 최저점에서의 속력을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주기를 구하려면 이제 MA-F라는 식을 써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미분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 추가로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